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도 AI넷 뉴스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또 전해드립니다. 노화역전. 이제 젊은 피를 수혈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죠. 옛날에 우리 정주영 회장이 젊은 피를 수혈했다. 이런 루머 같은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게 이제 사실이다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자, 노화역전, 젊은 피 수혈, 나이가 많은 동물의 피를 어린 동물에게 수혈을 했더니 빨리 늙어버렸어요. 시계가 앞으로 돌아가서 노쇠화를 가속화시키고 노화를 증폭시켰습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노화 화합물을 제거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겠죠. 늙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극적으로 연장된 건강 수명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피터 디아만디스가 쓴 글이에요. 자,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파라비오시스 또는 파라바이오시스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늙은 쥐의 순환계를 젊은 쥐의 순환계와 연결해서 봤더니 늙은 쥐가 젊어지더라 이런 거예요. 노화가 막 진행되다가 다시 그죠? 머리도 흰 머리가 검어지고 얼굴의 주름도 점점 없어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났더라 이런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개념은 HBO 시리즈 실리콘밸리에 대중화되었으면서 기술 억만장자 젊은 혈액소년 이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HBO 시리즈에 젊은 혈장 수혈 공급원을 찾아가지고 젊은 혈장을 피 속에 혈장이 있어요. 젊은 혈장을 노인에게 공급을 했더니 젊어지더라 이런 겁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있겠죠. 도덕적인 문제는 자체하고 쥐의 경우에 회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은 쥐의 다양한 조직, 기관, 심지어 털까지 훨씬 젊고 건강한 쥐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 늙은 쥐가 아주 젊어졌다는 거예요. 후속 연구는 이 발견을 확인하고 그 반대가 사실임을 또 보여준 거죠. 늙은 쥐가 젊은 피, 혈장을 공급을 받으니까 젊어졌더라. 그러면 이번에는 젊은 쥐에게 늙은 쥐의 피를 공급했더니 늙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차 확인을 한 겁니다. 나이가 많은 동물의 피를 어린 동물에 수혈을 하면은 시계가 앞으로 돌아가서 노쇠를 가속화하고 노화를 증폭시키더라 라는 게 이 연구의 발견입니다. 이제 토탈 플라즈마 익스체인지 또는 TPE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혈통이 없어도 인간에게서 이러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PT를 사용해서 최근에 인체 임상시험은 이미 알츠하이머 같은 다양한 연령 관련 질병 치료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질병 진행을 65% 이상 늦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잘 보여야 해요. 자녀에게 사실 어디 가서 우리 피를 그죠? 기증하잖아요. 적십자에게 피를 기증하는데 자녀의 피를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기증을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미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는 파라비오시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토탈 플라스마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이게 TP입니다. 대안에 대한 최신 연구에 대해서 논의한다. 노화와 관련된 일부 영양제에 대한 가능한 치료법이 될 수 있는 대담한 아이디어이다 라고 하고 이 글은 피터 디아만디스는 의사입니다. MD이고 아만다 쿠에스타 MD가 썼습니다. 염증과 노화의 관계. 자, 염증과 노화의 관계.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서 다양한 과정으로 인해 신체가 전형적으로 조절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게 된다. 모든 방어 자산이 과도하게 작동해가지고 상시 경보 모드라고 합니다. 항상 이 경보를 너무 많이 보내다가 보니까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돼요.
염증을 유발하는 분자의 과발현이 발생해요. 이것이 과염증 면역체계로 이어져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혼돈을 일으키고 오작동을 일으켜서 신체가 뇌졸중을 일으키고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신경퇴행 같은 이런 질환이 일어난다 이런 거죠. 본질적으로 이것은 노화피스톤의 작동을 유발하는 핵심 과정 중 일부이며 다른 많은 상태 중에서 암이라든가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의 노화 관련 발병의 주요 기본 동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파라비오시스 또는 TPE가 잘 이제 개발이 되면은 인간은 장수명할 수 있다.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개념은 간단한 거죠. 염증을 유발하는 노화 화합물을 제거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노화 과정을 없앨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은 과학자 아이리나와 마이클 콘보이가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답을 하려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파라바이오시스는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할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어제 오늘 뭐 나온 게 아니고 2005년도에 이미 콘보이즈가 발표한 획기적인 논문에서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마리의 생쥐를 사용하여서 이 개념을 테스트했다. 연구에서 두 쥐, 늙은 쥐 한 마리와 어린 쥐 한 마리는 순환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둘 다 동일한 일반 혈액풀, 젊은 혈액과 늙은 혈액을 조합해서 생활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늙은 쥐 한 마리, 그 다음에 젊은 쥐 한 마리를 순환계로 연결했다라는 게 이제 심장하고 혈액이 그죠? 둘이 통하도록 혈액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장에 혈액이 순환되는 것을 일단 실험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연결을 시켰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실험은 나이 든 조상이 더 어린 자손의 혈액에 노출되면 나이 든 쥐의 신체 기능이 젊어지는 거죠. 일부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불과 5주 만에 젊은 혈액은 노화된 세포, 어줄기 세포가 다시 분열을 시작하게 하고 머리카락도 젊어지고 흰 머리카락이 검은 머리카락으로 모든 것이 젊어지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신체 기관이 나이 든 쥐의 근육과 간 세포가 복구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포의 관점에서 보면 늙은 쥐가 더 젊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혈장 교환. 이제 P라는 것은 P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혈장 교환이 되기 때문에 혈장 교환 요법으로 파라바이오시스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2005년에 콘보이즈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콘보이즈 연구 직후에 추가 연구에 따르면 젊은 혈장이라는 게 단백질을 포함하는 혈액액의 액체 부분입니다. 만으로도 회춘 효과를 제공하기에 충분했다. 젊은 혈장만 맞아도 젊어진다는 거죠. 다행히도 우리는 방정식에서 흡혈귀의 혈액 교환을 줄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방정식을 잘 맞추기만 하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젊은 피를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혈액 교환을 줄일 수 있다. 1년에 한 번씩 맞는다거나, 그죠? 뭐,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맞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연구를 했다. 이런 겁니다. 이 연구의 출현 이후에 연구자들은 인간의 노화 영향을 완화하면서 콘보이즈가 보여준 결과를 복제하기 위해서 치료용 혈장 교환, TPE입니다. 그리고 혈장 교환법의 사용을 당부해왔다. 이 절차는 혈장을 분리하고 폐기한 다음에 대체 용액, 알부민, 포도당, 식염수와 함께 오래된 혈액세포의 조합으로 다시 주입하는 성분채집 기계를 통해서 사람의 혈액을 통과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TPE 회로 다이애그램입니다. 사람의 피를 빼가지고 혈장을 그죠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뭐 알부민도 넣고 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피는 빼내고 그죠 오래 보관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맞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노화 또는 염증 요인으로 가득 찬 오래된 혈장을 환자에게서 제거하고요. 새로운 무염 용액을 사용하여 혈액량을 대체합니다. 그렇죠? 나의 피를 빼내고 새로운 혈장, 젊은 혈장, 무염, 그죠?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염 혈액량으로 대체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몸 전체가 젊어지고요. 질병이 있으면 치료가 됩니다. 젊은 기증자의 신선한 혈장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선택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간헐적인 아니필락시스 반응과 같은 몇 가지 물리의학적인 문제도 있다. 관련돼 있다. 또한 동결된 혈장을 저장하고 운반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신선 동결 혈장을 사용하면 본질적으로 절차가 병원 환경에서 제한되면서 간단하다. 다행히 다른 옵션도 있다. 최근에 TP를 다른 혈장 교환 칵테일로 교체한 사람들에게 고무적인 재생 결과가 나왔다. 칵테일로 그저 다른 혈액하고 섞어가지고 나의 낡은 피는 빼고 젊은 피로 대체하는 이런 방법,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교환은 노화 과정을 늦추고 있습니다. 오래된 혈장을 식염수와 알부민 혈청 단백질로 교체하면 노화 과정을 늦추면서 기증자 혈장 문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생의 열쇠가 알부민 투여에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혈액에 포함된 오래된 전염증 인자의 희석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식염수 알부민 전달의 정확한 재생 효과를 정량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연구는 또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관리 알부민 그죠? 대체로 알츠하이머 관리하는 AMBAR이라는 이것은 TPE를 사용하여서 인지 저하를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로 490명 이상의 알츠하이머 환자를 모집한 무작위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그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사람을 490명을 그죠? 이제 알부민 아까 TPE 이런 걸 사용하여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그죠? 이 혈장을 맞은 사람들 그리고 혈장을 안 맞은 사람들의 처리가 알츠하이머가 그죠? 굉장히 좋아지고 위에 그 노란색은 좋아졌다라는 거고 까만색은 플라시보니까 실제로 혈장을 맞지 않고 맞은 것처럼 가짜군이죠. 가짜군은 이렇게 알츠하이머가 나빠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시험의 인지 기능을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로 치매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정신력을 증가하는 잠재적인 예방 효과를 주었다. 놀랍게도 TPE로 치료받은 환자는 대조군보다 66% 더 느리게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되었다. 치매에 대한 치료가 이제 TPE 혈액 젊은 혈장을 맞거나 알부민으로 그죠 맞을 수 있는 겁니다. ADCS ADL이라는 게 알츠하이머 병의 협동 연구 일상생활 활동이라는 그 시스템인데 알츠하이머 병의 진행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화된 검사 절차이다. 검사는 23개 항목 옷 입기, 설거지하기, 책 읽기, 요리 등을 구성해서 환자의 기능적인 인지적인 능력을 검사합니다. 시험 결과 끝에서 환자의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질병 진행의 일반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위의 그룹의 환자의 TPE를 치료한 동료보다 추적 검사에서 훨씬 더 나쁜 성과를 보였다. TPE로 치료를 한 사람들은 아까 66%나 그죠? 치매가 진행이 덜 되었고 이제 가짜 그룹은 빠른 속도로 치매가 진행이 되더라 이런 겁니다. 즉 시험 결과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약간 더 불투명하지만은 AMBAR 연구는 알부민과 면역글로불린 용액을 사용한 혈장 교환술의 효과를 조사한 것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법이 그죠 지금 이제 연구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TPE 뒤에 있는 정확한 수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한 가지 전망은 분명하다. TPE는 빠른 오프셋이나 효과적인 안전 프로필 심오한 재생 효과 조합은 우리의 미래의 해춘 방식 중 하나로 포지셔닝 할 수 있다.
회춘 방식으로 TPE, 즉 젊은 혈장을 맞는 것이, 알부민을 맞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결론이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장수과학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엄청난 추진력에 맛보기일 뿐이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이거 연구를 많이 하면은 아마 인간은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암이라든가 무슨 질병이 걸렸을 때 또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은 빨리 회복할 수 있고 나을 수 있다. 우리는 100세 노인이 새로운 60세가 될 수 있다라는 극적인 이제 건강 수명, 100세가 60으로 확 젊어지는 겁니다. 100세를 60세로 만드는 이 시스템이 TPE 시스템이고, 젊은 피를 수혈하는 거고, 젊은 피 혈장, 그러면 알부민, 이런 걸 가지고 나의 피는 버리고, 젊은 피는 버리고, 나이든 피는 버리고, 젊은 피로 수혈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삶에 40년을 더 한다면, 젊게 40년 더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뭘 망설일 것인가,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PE가 이제 곧 우리 건강검진에도 나올 수도 있고, 이게 곧 뭐 암이라든가 심장마비라든가 뭐 여러 군데에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고생하는데 혈장을 맞아가지고 알부민하고 뭐 이렇게 시스템을 맞아서 낫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자, 여기까지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 박영숙, 새로 나온 신간을 한번 보세요. 10대를 위한 세계 미래 보고서 2035-2055,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매일 받아서 1년에 한두 권씩 책으로 또 발표를 합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시리즈를 또 한번 봐주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